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11주차가 되었네요. 이쯤 11주차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야외 수업을 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 일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이라 어떻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하고 올 한 학기 내내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마지막 주차에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코로나19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취미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이크 영상이라든지 색소폰 관련된 영상, 그리고 테니스 관련된 영상,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번 찍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 동영상 강의하고 이 자료 준비하고 편집하고 교환 만들고 촬영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사실은 저도 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올린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동영상 사실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꼭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11주차에서 관광 이벤트라고 제가 잡아놨었어요. 이쯤 시점에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분야이기도 하고 관광과 이벤트가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배운 것하고 제가 현업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그리고 현업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위로, 어느 정도 깊이로 이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관광 산업의 이벤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1강에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 2강에서는 인센티브 투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오면은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한 강을 넣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개괄 연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제안서, 기획안 이런 것들을 보고 설명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우수한 지역 축제 제안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 이제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 그리고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관광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나요?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상적이지 않은 곳에 떠나서 거기서 그곳의 어떤 기술과 문물과 어떤 풍습과 또는 이제 먹거리와 어떤 재미와 풍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제 관광이죠. 근데 관광과 이제 그 비슷한 또는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여행, 소풍, 유람, 유랑, 기행, 나들이, 답사, 탐방, 탐험, 순례, 구경, 행락, 휴양,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관광과 다 연계된 단어들이잖아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면서
쓸 수도 있고 뭐 안 쓸 수도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사실 뭐 나들이나 답사나 탐방, 뭐 순례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업 일하면서도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는 투어, 트래블, 트립, 보이지, 피크닉, 레저, 캠핑, 트램, 하이킹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행과 관련된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이 되겠죠. 이 단어들도 굉장히 쓰이는 곳마다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이런 관광과 연계된 이런 단어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광이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 단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관광은 언제부터 어디서 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겨난 얘기일까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이란 개념은 우리보다 이제 해외에 돌아다닌 다른 지역으로의 돌아다닌 역사가 외국이 더 빠르죠. 특히 유럽에서는 식민지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곳을 또 자기네들 영역으로 침탈을 하고자 이제 다닌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던 1700년부터 1800년도 수탈을 위해서 해외 점령에 나섰었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나면은 일반 국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관광을 또 하기 시작했죠. 이런 게 이제 관광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광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의 발달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걸어서 관광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라든지 육상 교통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관광이라는 게 이제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00년도 중후반,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해외로 우리도 눈을 돌려서 이제 통신사를 보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보고 와라. 이거는 이제 탐방 같은 게 되겠어. 아니면 답사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갔었죠. 이건 관광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갔던 건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없어졌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산업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내 관광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력이 굉장히 급상승하면서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린 지가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20-3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해외여행이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해외나 국내나 우리나라가 좀 늦긴 했지만 이런 이제 관광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뭘 보러 갈까 이런 게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들을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열므로써 좀 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떤 특별한 축제를 열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역 축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몇 개인지 사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기관들, 어떤 연구 조사원들 또는 학계 그리고 업계에서는 도대체 몇 개가 지역 축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수백, 수천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많은 지역 축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의 페스티벌들, 축제들,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들을 관심 있게 잘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양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뭘까요? 제가 먼저 번 시간에 얘기했던 인문학과 관련된 거겠죠. 해외의 역사, 국내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문화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언어와 풍습과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깊이 있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외에서 있는 유명한 축제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옥토버 페스트,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죠. 그리고 리우 삼바 카니발, 브라질 리우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대규모 퍼레이드 축제가 되겠죠. 그리고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에딘버러 축제는 각종 문화에 대한 음악, 미술,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각종 새로운 문화를 창작하고 발표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그 문화적인 소양이 있다, 또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딘버러 축제에 가서 길거리에서 자기만의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죠. 그리고 삿포로 눈축제도 사실은 뭐 세계 3대 축제, 뭐 4대 축제라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순하게 수많은 토마토를 던지고 또 이렇게 먹고 부시고 하면서 즐기는 이런 축제죠. 이러한 그 대규모 축제들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축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가장자리, 중앙을 빼고 가장자리는 이제 영상을 보통 날렸다라고 표현하죠.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 아웃 포커싱을 잡아서 주변에는 포커스가 안 맞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쪽만 포커스가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이제 빨리 돌린 거죠. 타임랩스는 아마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한 이후에 촬영을 빨리 돌린 거죠.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이 독일 뮌헨 지역은 이렇게 놀이시설도 있고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옥토버 페스트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독일도 심하게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독일에서도 발생을 했고, 독일에 있는 제 지인한테도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나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풍경은 앞으로 이제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 랜선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자기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랜선 맥주 페스티벌이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독일 뮌헨하고는 사실은 조금, 독일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그 안정된 도시인데, 이 뮌헨도 마찬가지 그러한 도시인데, 이 맥주 페스티벌이 열릴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오 삼바 페스티벌입니다. 삼바 축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리오 카니발이라고도 얘기들을 하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3배 내지는 5배로 빠르게 돌린 타임랩스를 이용한 영상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돌려보니까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또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움직여 놓은 어떤 그런 그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축제 동영상을 빠르게 돌린 영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색상을 사용하고 굉장히 그 큰 대형 제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그 동물이나 대형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퍼레이드 때 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마리오네트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마리오네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관중석도 일반적인 관중석이 아니라 굉장히 마감을 깨끗하게 잘해서 어떤 인형들을 모아놓은 이런 느낌이 있죠. 사람 크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이러한 그 모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삼바의 도시죠. 삼바라는 고유의 음악이 있는데 이 고유한 음악들을 재즈와 접목시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보사노바 그런 음악으로 또 발전을 해왔죠. 다음은 에딘버러 축제인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술들이 어우러진 그러한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길거리부터 수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들이 이루어지고 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공연장 내에서는 특별히 준비된 이러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클래식 공연부터 팝 그리고 기타 크로스오버라든지 새롭게 발표되는 새롭게 신진 이런 음악가들의 공연들 그리고 서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위주의 이런 공연들도 벌어지고 어떤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하게 어떤 예술적인 소양을 가진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에딘버러에서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에딘버러에서 관심을 가진 작품들은 바로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창작을 하는 새로운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은 에딘버러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에딘버러가 준비되는 과정, 그 안에서 펼쳐진 것들을 이제 스케치한 스케치 영상이 되겠죠. 에딘버러 축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축제로 지금 잘 모티브를 잡은 것 같아요.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출발점. 자, 이런 전 세계의 이제 다양한 도시들에서 펼쳐지는 그 축제들은 이런 축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사그라들긴 했지만 락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을 때는 세계적인 각 지역 도시들에서는 어떤 자유와 어떤 그 이념적인 민주주의의 의지를 담은 이런 락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산 락 페스티벌, 여러 그 3대 락 페스티벌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락페라고 보통 부르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소강 상태로 들어갔죠. 그리고 락을 좋아하는 팬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직도 락 페스티벌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깐느나 베니스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에서 이제 영화제가 열리죠. 그리고 음악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벤트를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벤트에 대한 많은 창작물들, 나만의 아이디어들, 나만의 어떤 그 주관, 가치관, 나만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런 해외의 유명한 페스티벌들, 해외의 유명한 어떤 그런 그 영화제들, 해외 유명한 축제들을 탐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느낌들을 소중하게 간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내 직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내 간접 경험들, 내가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간접 체험한 것들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 것들은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라고 충분히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지역 축제들이 있죠. 지역 축제가 줄잡아 한 몇백 개는 될 거예요. 주로 이름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고 소규모로 열리는 지역 축제까지 합치면 제가 봤을 땐 1-2천 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인지도가 있어서 이제 알려진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이러한 축제도 있지만, 굉장히 소소하게 아직까지 정형화되지 못한,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단순히 관광객들한테 또는 뭔가를 판매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이러한 지역 축제들이 아직도 난무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는 기본적으로 제례 문화에서 시작됐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각 지역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특히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유교가 바탕이 되면서 조상을 모시는 제사,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제례 행사를 바탕으로 발전된 모델들이 지역마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각 지역에 있는 유적, 유물 또는 이제 특산품, 그리고 고유한 지역의 풍광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개발을 계속 해서 발전시키고 있죠. 자, 이런 지역 축제들은 지방자치제를 하게 된 이후에 발전된 면이 또 굉장히 커요. 199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1995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도, 시, 그리고 군 지방자치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제일 작은 단위 군 단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이뤄내고 있죠.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명한 축제로 발돋움하게 되면은 해외에 관광객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일본과 중국인들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나 현재는 다양하게 유럽이라든지 미주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기타 다른 대륙에 있는 관광객들도 이제 점차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관광에 대한 그 변화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개별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죠. 예전에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면, 지금 이제 개개인이 탐방을 하는 개별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홀딩이 된 상태이긴 하죠.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관광에 대한 발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라도 단체 관광객보다는 일반 개별 관람객, 개별 관광객들의 방문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지역 그 축제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을 진흥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관광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들을 과거에는 뭐 대표 축제라든지 뭐 우수 축제, 무슨 최우수 축제, 뭐 가능성 있는 뭐 어떤 축제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지역 축제들을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표 축제는 뭐
지원을 하다가 멈추고 뭐 지원을 해야 되는 축제들은 또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주고 뭐 후원만 해주는 그런 대표 축제들도 있고 이런 축제들을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단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한 등급제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매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를 하는 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평가도 2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늦추고 그리고 주로 뒤에서 이제 후원해주는 방향으로 축제들을 다시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30개, 35개 정도의 축제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후원을 해주고 국제적인 축제로 글로벌 축제로 이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이러한 축제들을 지역 축제들을 검색하려면 한번 나라장터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장터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한번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강의가 끝난 이후에 한번 꼭 들어가 봐야 될 겁니다. 현업에 나중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 아마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고 여기를 꼭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제가 보라고 한 거고 아마 기존에 다른 교수님들이 보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 나라장터를 검색하면은 이 안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 자료들이 모두 놓여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어떤 축제 공고가 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일단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순창에 무슨 고추장 축제를 한다 라고 하면은 순창군의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창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안에는 제안 요청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제안이 있고 이런 축제들을 입찰을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축제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관광과 이벤트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는지 해외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해외 관람객들을 관광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페스티벌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나라 지역 축제에서는 어떤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목적들은 결국에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려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지만 우리 이벤트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과 이벤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부분이 오늘 1강의 주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 만나요.